자, 이제 새누리당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초유의 여당 분당 사태, 보수정당의 분당 사태 생겼습니다. 자, 이제 분당, 당이 쪼개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자, 비박과 친박 오늘도 싸웠습니다. 당신들은 가짜 보수다. 아니다. 당신들은 그저 바람난 배우자일 뿐이다. 빨리 떠나라. 이렇게 말하면서 싸웠는데요. 자, 새누리당 분당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김현희 씨는 뭐 대표 처남도 아니고 이명박 후보하고는 달라요. 큰형도 아니고 처남도 아니고 14년 전에 돌아가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이 우리 모두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수사가 된 것처럼 개혁이 아이콘처럼 그렇게 해서 당내 분란을 조정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와서 탈당의 수순을 밟으려고 하는 건지 새누리당이 어떤 뭘 가하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기어이 하신다면 헤이여 지읍시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참 가슴 아픕니다. 새누리당 안에서는 정치 혁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저희들 자식들한테도 떳떳할 수 있는 그런 보수를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뜨겁게 안녕 자, 고성호 기자 나오셨는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일단 35명까지는 내가 새누리당 떠나겠다고 손 들은 건 그건 맞죠? 예,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아,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아침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의원이 하고 이제 아침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네. 그 당시 회의 분위기를 한번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이제 그 의원은 이 탈당 여부에 대해서 좀 고민했던 의원인데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이 너무 약간 열기가 강했기 때문에 네. 자신 있게 손을 두고 약간 보류시키자는 얘기를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의원이 자신뿐만 아니라 몇 명 더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역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친박 패권주의에 대한 반대 심리도 강하기 때문에 네. 35명 의원 말고도 새로운 의원이 중도에서 또 올 수 있다는 얘기도 저한테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저희가 쭉 설명드렸던 것 중에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유사, 김이 뭐 그랬잖아요. 유승민도 탈당하면 40명쯤 나갈 거고 김무성만 탈당하면 20명쯤 나갈 거다였는데 일단 유승민, 김무성 둘 다 떠나는 걸로 결심을 했지 않습니까? 일단 저 정도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봅니다. 네. 내부 비박계에서조차도 10명 혹은 많으면 20명 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 정도면 의외로 많은 숫자가 아마 친박계가 훨씬 놀랐을 겁니다. 아마 그동안에 배신자들은 나가라고 내쫓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렇게 많은 숫자가 갈 줄은 몰랐겠죠. 네. 지금 비박계가 흔히 30명 내지 40명 정도 담는데 네. 35명이라면 거의 이탈 없이 다 간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중도파들이 거기에 가세할 경우에 40명도 훨씬 넘을 수 있다. 그래서 정계 개편은 물꼬가 트여졌다. 네. 전에 남경필과 김용태 같은 스몰 텐트를 만들었다면 네. 이제는 빅 텐트로 가기 전 단계인 미들 텐트 정도, 미들 텐트 정도는 만들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이미 새누리당 급격한 핵분열로 지금 돌입했다고 봅니다. 그럼 친박 진영, 특히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 가장 좀 다급할 것 같은데 예상보다 좀 많았나 보죠. 친박은 오늘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밤만 해도 친박계에서는 25명 안팎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25쯤 예상했다. 오늘 아침 회의 때 한 25명 안팎 정도 의원이 참석을 하고 네.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만 찬성을 하면 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을 못할 수도 있다. 네. 그런 이제 추측을 했던 거죠. 글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 오늘 영상을 저희가 쭉 추적을 해봤더니 굉장히 속 타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상을 깬 25 또는 그 좀 못 미칠 정도의 탈당 숫자를 예상했습니다만 35 안팎이라는 것 친박으로서는 좀 충격이 아닐 수 없는데 일단 정우택 원내대표의 모습도 역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소개합니다.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쪽지를 좀 와서 제가 좀 왔다고 지금 바로 말씀 좀 드리시고 근데 좀 기다릴까요? 쪽전 넣으면 바로 대답을 하실까요?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얘기를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아니 전화를 안 받고 소통이 안 되니까요. 오전 중이라도 시간이 되면 내가 대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의사 전달을 하고 전화 오기를 기다린다 했는데 아직까지 전화가 안 온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금 사흘째 방문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일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어떻습니까? 이제 탈당을 당장 하는 건 아니고 한 다음 주 초쯤 이렇게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27일, 28일 얘기들을 하는데 그 네. 부분에 제가 약간의 개인적 약간 의구심이 좀 드는 거죠. 왜냐하면 탈당의 명분은 지금 쌓일 만큼 쌓였습니다. 네. 더 무슨 명분이 필요하겠습니까? 결핵만 남은 상태거든요. 네. 사실 탈당이라는 게 생각이 쉽습니다.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홈페이지에서 탈당계 다운받아서 딱 팩스로 보내고 끝납니다. 그럼 바로 네. 탈당이거든요. 그럼 사실 오늘 35명이 저렇게 의기투합했으면 오늘 바로 탈당계 제출하고 기자회견 딱 하고 나오면 되는데 27일로 미뤘습니다. 27일은 언제죠?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네.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주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몇 명 의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특히 유승민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 당원들한테 얘기를 해보겠다. 네. 그럼 결국 만약에 영남 의원들 같은 경우에 갔다 와서 지역에 가봤더니 반대하는 게 너무 많아서 라고 혹시 주저앉지는 않을까. 네. 또는 며칠 동안 친박의 강력한 압박과 회유 때문에 또 몇 명이 탈당 생각을 접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네. 아마 비박계는 두 번 죽는 그런 두 번 죽는 참혹한 아마 여론의 역풍을 세게 맞을 겁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자, 일단 그럼 이제 분당을 직면하게 된 친박 진영에서 가급적 그 정치적 의미를 좀 낮추고 싶을 것 같은데요. 고성호 반장, 새누리당의 이제 취재팀장을 맡고 계시니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요, 김무성, 유승민 의원 그렇게 강력한 지도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특히 김무성 전 대표를 겨냥해서 이 사람은 측근들에 의해서 둥둥 떠가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2008년도부터 한나라당 출입할 때부터 김무성 전 대표를 계속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이 정우택 원내대표가 표현한 네. 것처럼 둥둥 떠다니는 네. 그런 리더십을 가진 그런 약간 나약한 네.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측근들이 좀 여럿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김성태 의원, 김학원 네. 의원, 홍문표 의원, 강석호 의원 등이 네. 이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하는 측근 의원들입니다. 네. 하지만 이 측근 의원들이 얘기를 많이 경청하고 회의를 하지만 네. 결정이나 결단을 내릴 때는 단호하게 네. 김 전 대표가 내리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른바 이제 그 언론에서 쭉 표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김무성 대표가 제일 싫어하는 거라면 아마 30시간의 법칙인가요? 그러니까 뭐 중대한 결정한 다음에 30시간 안 돼서 꼭 처리하더라.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곁에서 지켜본 김무성 대표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많다 이렇게 설명 주셨네요. 그러니까 아마 그 김무성 대표의 그런 성격 스타일을 네. 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우선 정우택 대표가 되게 김무성 대표가 되게 미웠는 모양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원래 스타일 자체가 김무성 전 대표가 이렇게 나를 따르라 하고 진두지휘하는 그런 나폴레옹 스타일이 아닙니다. 네. 원래 체격은 크지만 좀 진중하게 고민하고 이제를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그게 지금 이 시점에서 아주 밉게 보였겠죠. 네. 자, 일단 김무성 대표가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나는 석고 대죄한다면서 얘기를 꺼내놨는데요. 과연 김무성이 주도한 그 탈당과 분당의 흐름, 과연 어떤 결기가 있는지 직접 그 육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길을 가기에 앞서서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석고 배제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지난 2012년 박근혜 정부의 탄생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뛰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치는 헌법 유린으로 이어지면서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을 초래케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상황을 목숨을 걸며 싸우면서 막아야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자, 저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고성훈 기자, 계속 취재할 때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어쩌면 6개월밖에 안 남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 가능성 뭐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이렇게 여권, 보수 정당의 분열보다는 어떻게 그냥 끌어안고 가는 것, 그런 게 좀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직접 취재할 때 만나본 친박 비박 위원들은 정말로 이제 상종도 못할 그런 관계가 돼버린 겁니까? 예,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도 의총을 많이 했는데요. 네. 어느 한 중립성의 의원이 어제 저하고 좀 따로 만났는데요. 네. 그 자리에서 의총을 하면 할수록 더 사이가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아, 의총을 하면 할수록 사이가 안 좋아진다. 더 대립만 더 강해지고요. 그래서 네. 이제 더 이상 같이 있기는 힘들다. 네. 그런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거죠. 실제로 그러면 이 친박 위원들끼리 모였을 때, 비박 위원들끼리 모였을 때 그냥 인간적인 감정까지 상한 그런 단계까지 갔다는 얘기입니까? 네, 정치적 생각이나 앞으로의 노선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수에 대한 노선이 문제가 아니라요. 네. 사람에 대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친박과 네. 비박과의 계파 갈등. 그게 고착화가 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네. 이게 원래 친박과 비박이라는 서로 전선이 처음부터 달랐더라면 별 문제는 네. 없는데 다 함께 처음에는 친박이었지 않습니까? 네. 같은 가족이었습니다. 네. 어깨동무로 함께 가다가 결별하면 훨씬 더 그 감정의 앙금이 세거든요. 네. 예, 그 감정의 앙금이 지금까지 남아있고 이제는 길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훨씬 앞으로 그 두 양측의 앙금은 점점 더 멀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저 장면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연극입니까? 아니면 정말 저 때만큼은 진실이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렇게 그냥 작년도 아니죠. 올 4월달, 3월달 총선 앞두고 자, 더 이상 친박과 비박 개입은 없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말로만 한 거였죠. 우리가 지금 알게 된 것. 그리고 막 보이는 데 앞에서 부둥켜 안고 그랬잖아요. 속된 말로 이 보수, 새누리당도 뭐 예전에 한나라당도 마찬가지고 신한국당도 그렇고 이 보수 정당이라는 것이 어떤 진보 정당처럼 이념이나 가치를 중심으로 모인 정당 아닙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이해관계를 위주로 뭉친 정당인데 네. 그 이해관계 중심에 보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고 네. 이해창 총재가 있었고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해관계, 본인에게 이의를 주고 해를 주지 않는 그 보수를 중심으로 이해관계를 뭉친 집단인데 그 보수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당연히 지금 저렇게 제갈 게 가는 거죠. 네. 일단 저런 장면 보면 참 정치를 잘 모르는 분들, 현장에서 지켜보지 않은 분들은 정말 친박 비박이 좀 관계 개선을 하려나 보다. 이제는 좀 생각은 좀 달라도 한 식구니까 같이 가려나 보다 생각했지만 여지없이 그것이 깨진 것이고 우리가 정확하게 몰랐던 거죠. 예, 근데 대개 네. 정치인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러고 잘해야 정치해요. 네. 예. 근데 그러면요, 이제 작년에 1년 전 이맘때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당이 이제 분당이 되어 왔는데 좀 여야를 좀 구분해 주십시오. 아니면 좀 비교를 해 주십시오, 최진 박사님. 그러니까 이 민주당 진영의 분열 그리고 보수 정당의 분열 이게 좀 다른가요? 아니면 정말 그냥 같이 한 식구가 되기 어렵다는 그런 감정 싸움 때문에 벌어진 걸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이 갈라지거나 이념적으로 갈라지면요, 외형적으로 크게 싸우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개인 감정은 크지 않습니다. 네. 근데 한꺼번에 한 울타리 안에 있다가 네. 흩어지게 되면은 갈라지기는 훨씬 더 그 감정이 앙금이 더 세죠. 네. 네. 또 하나는 앞서 고성호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이념의 문제가 사람 간의 인간관계 문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단적은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뭐 비박의 투톱이 김무성 전 대표하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인데 친박계 핵심들 사이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갈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누군지 제가 실명은 안 밝히겠습니다. A 의원은 유승민 전 대표에서 강한 비토를 하고 있는데 친박 핵심 중에서요. 네. B 의원은 괜찮다는 겁니다. 네. 그럼 반대로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또 B 의원은 나는 좋은데 라고 하는데 A 의원은 비토한다는 겁니다. 네. 만약 이것이 이념으로 뭉친 이념의 문제라면 친박 핵심이 전부 다 김무성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부터 비토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선호하고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바뀌거든요. 네. 그랬다는 얘기는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라든지 뿌리 깊이 있었던 어떤 개인적인 인간관계상의 충돌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됐다는 것을 뭐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분당 결정이 났고 실제로 27일 탈당을 본격적으로 하면 신당 창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당의 재산 문제 이런 게 나왔습니다만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만큼은 이제 새로 생기는 건데 저희가 좀 숫자를 좀 비교해 봤거든요. 그 4개 정당의 정당 보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고성 기자 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여기 내년 1분기 2월에 받는
경상 보조금을 이제 해놓은 건데요. 내년 1, 2, 3월을 위한 1, 4분기 보조금이네요. 예, 그걸 이제 2월 15일 날 지급을 합니다. 네. 정관위에서요. 이제 보면 이제 새누리당 91명 그죠? 이게 요 얘기는 이제 37명이 나갔을 경우에 네, 그걸 좀 거죠. 가정을 했을 때죠. 그렇죠. 요게 좀 잔대기. 그러니까 요게 보시면 네. 제일 요게 재밌는 포인트는요. 네. 의석수대로 이제 재산이 많은데 네. 보존을 많이 가져가는데 네. 새누리당, 비박신당과 국민의당이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이제 똑같이 의석수가 38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정도 규모의 비박신당이 생긴다고 했을 때 액수가 좀 21억과 16억으로 차이가 있네요.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을 치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선택을 하는 이제 득표수가 나오는 거죠. 네. 근데 비박신당은 분당을 했기 때문에 총선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상 보조금, 그러니까 22.5%를 총선 득표율로 나눠서 보조금을 주거든요. 네. 그 돈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비박신당이요. 그래서 이런 5억 원 정도의 감소가 되는, 이게 차이가 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뭐 정당 간의 돈의 문제도 상당히 평준화됐네요. 네. 과거 여야 같은 경우는 뭐 2배, 많으면 3배, 4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네. 그 정도면요 아주 평준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하고 대선 국면에서 정당의 돈이 많아서 혹은 적어서 어렵겠다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일단 4당 체제로 갔지만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뭐 여름에 치러지건 언제 치러지건 대선 앞두고 좀 뭉칠 것 같다. 손잡고 연대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가능성 상상을 해도 되겠습니까? 어떨까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내에 있는 친박계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박신당이 분당에 비박신당에 갔을 경우에 네. 그래서 갔을 경우에 이제 결국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네. 그러니까 친박계는 자신들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 친박계는 거의 이제 반기문이 우리 쪽에 올 가능성 없다고 믿고 있게 됐다 이 얘기네요. 예, 그렇게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결국엔 비박신당으로 갔을 경우에 네. 결국엔 친박,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라는 고정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체적으로 한 10 내지 15%요. 15% 안팎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반기문 입장에서는 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도 끌어안는 연합을 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안철수, 문재인 다시 연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반기문과 새누리당 친박 진영의 그 누구, 글쎄 일단 대선 후보가 좀 유력한 사람이 부각된 이후에라야 좀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어쨌건 35명 안팎의 의원이 분당 결심했다는 것까지 좀 정리를 한 것으로 오늘의 새누리당 소식을 좀 가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치 얘기 조금 더 보겠습니다. 뉴욕에서 들어올려온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합니다.